교수법들, 특히 수업 시간에 좀 재미있게 우리가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줌 교수법을 진행하고 있는 김동원입니다. 최근에 그 줌에 대한 보안 이슈가 좀 벌어져서 제가 교수법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좀 급하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빨리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줌이 지금 최근에 어제 그제 그러니까 지금 오늘 현재 날짜가 2020년 4월 9일입니다. 2020년 4월 9일 날짜로 줌이 지금 업데이트가 최신 버전이 된 줌 클라이언트, 줌용 프로그램에 대한 세팅이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혹시 줌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면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하신 후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줌에서 생성된 다양한 보안 이슈들이 있어요. 아마 그 대부분의 보안 이슈들은 꼭 줌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데요. 구글 행아웃이든 줌이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든 다양한 부분에서 보안 이슈들이 발생이 됐을 때 이 이슈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회사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사용자들 입장에서 내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뒷부분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할 것들은 회사가 알아서 하겠죠. 저는 제 수업에 진행이 됐을 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줌에서 개인 사용자 설정을 좀 주의를 하면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큰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길에서 바바리맨 같은 사람들이 뉴스에도 종종 나오고 밤길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자신감을 바바리를 제끼면서 오픈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줌에서 벌어졌어요. 벌어지고 있고 또는 이렇게 광고 스팸이라 그러잖아요. 줌에다가 스팸 메시지를 던지고 스팸 광고들을 던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막으려고 합니다. 그 세팅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냥 보여드리면서 같이 세팅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은 제가 줌을 실제로 잠깐 켜서 진행했는데 화면 한번 봐주시면 다시 들어올 겁니다. 줌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거예요. 처음부터 같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새로 생긴 메뉴가 뭐냐면 화면 공유 옆에 있었던 요 위치들이 조금씩 다 바뀌었어요. 위치를 조금씩 바뀌면서 보안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겼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진행이 될 건데 요 메뉴들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줌을 제가 회의에서 잠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실행을 시키시면 처음 시작에 줌을 실행을 하시면 지금처럼 창이 하나 뜹니다. 우리는 이거를 줌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줌에 설치된 PC용 프로그램을 줌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줌 클라이언트에서 회의를 진행하시려면 지금 저는 학교 아이디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수업용으로 개인적으로는 프로 버전인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학교 버전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이유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대학교 메일로 가입한 무료 버전 아이디로 지금 접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줌 클라이언트가 나타나면요. 줌 클라이언트에 보통 이 세 회의를 눌러서 수업을 바로 진행하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요 하단에 보시면 새 회의 옆에 여기 조그맣게 화살표가 보입니다. 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저는 체크를 2개 다 해놨는데 비디오로 시작과 내 개인 회의 아이디 퍼스널 미팅 아이디라는 내 개인 회의 아이디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있던 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긴 해요. 지금 보시면 제 개인 회의 아이디가 줌에서는 사용자들이 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전화번호처럼 번호 10자릿수로 진행이 됐는데 이 번호를 무작위로 치고 들어가서 회의실에 들어가서 그 줌의 바바리맨 이 줌바리들이 옷을 벗는 경우도 생겼고 스팸 광고들을 던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이 새 회의 밑에 표시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디오 시작에 체크를 해줍니다.
시작할 때부터 제 얼굴을 바로 보면서 환경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 PMI에 체크를 해주시고 하단에 PMI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주시면 조그마한 창이 떠요. 정말 창이 뜬데 아마 비밀번호 설정 안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 비밀번호 설정에 체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체크를 딱 해주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나오거든요. 저는 오늘은 수업이 빨리 보안에 대한 걸 알려드리려고 그냥 1부터 8까지 1, 2, 3, 4, 5, 6, 7, 8이라고 해놨습니다.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는 호스트라서 비디오는 항상 켜고 들어가는 편이고요. 참가자는 제가 수업 진행할 때 켜고 들어오기를 했는데 이건 선택으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회의에 입장했을 때 비디오를 킨 상태로 들어오게 할지 아니면 끈 상태로 들어오게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실 거고요. 이건 한 가지 팁입니다. 이거 컴퓨터 오디오로 두세요. 여기서 말하는 전화는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네, 컴퓨터 오디오로 두시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대기실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대기실은 뭐냐? 회의에 사람들이 참가했을 때 바로 회의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한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방을 연 호스트가 승인을 해줘야지만 회의실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기실 사용을 추천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입장 시 참가, 이건 제 개인적인 팁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팁인데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는 외부에서 처음 잘 모르시고 회의를 자주 참석했던 분이 아니신 경우 이어폰 사용을 안 하시거나 오픈된 카페 같은 데서 들어왔을 때 노이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입장 시에는 요 음소거를 사용하는 거에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그래서 저장을 딱 누르고 새 회의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 인사드렸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존에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눌러줘야 이제 오디오가 작동을 하겠죠. 네. 기존에 없었던 메뉴인 요 하단에 보안이라는 메뉴가 생겼어요. 같이 보시면 하단에 보안이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요 보안 메뉴가 뭐냐? 딱 눌러보시면 회의 잠금, 대기실 사용, 화면 공유, 그리고 채팅, 이름 바꾸기라는 메뉴가 생겼거든요. 네. 이 부분 회의 잠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업을 특히 저는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많이 교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수업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진행 중에 2시에 수업이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출석 체크는 2시 한 15분 정도 마무리를 짓거든요. 네, 그 뒤에 오게 되면 이제 지각 처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또는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강의 진행 중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 회의 잠금을 클릭하시면 지금부터는 내가 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도 잠가버립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네. 전체 회의나 수업에 진행하실 인원들이 이미 정해져 있으시고 그 인원들이 다 참석을 하셨다면 회의 잠금을 누르게 되면은 준바리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광고 스팸을 던지고 갈 수 있는 인원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대기실 사용, 저는 이거 너무 환영하는 메뉴인데요. 이 대기실 사용 메뉴는 원래는 줌 웹사이트의 설정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이거를 보안 탭으로 두면서 줌 대기실 사용을 빼줬어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하면 대기실 사용을 안 하니까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중간에 이거를 다시 켜주면 대기실을 다시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게 없던 기능인데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기실이라는 기능은 있었는데 이 줌 클라이언트 회의 진행 중에 컨트롤할 수 있도록 새로 생겼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보다 좀 편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여기 참가자에게 다음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은 화면도 공유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참가자들이 채팅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참석자들의 이름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보면 지금은 저 혼자 있으니까 근데 여기 리스트 쭉 뜨게 되면은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거든요.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스스로 이름 바꾸기가 켜져 있으면 참가자들이 자기 이름을 회의 아이디를 바꿀 수 있고요. 이걸 꺼버리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겠죠. 네, 그리고 채팅, 화면 공유.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또는 전문 강사님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화면 공유를 이게 참가자들이 허용이 눌러져 있으면 다른 분들도 화면 공유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계속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꺼둡니다. 기본적인 기본 세팅은 꺼두는 편이고요. 채팅도 개인적으로는 채팅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데 그거는 제 줌 교수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줌 채팅창을 사용하게 되면 줌 채팅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줌 채팅창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본 세팅은 일단 시작하고 30분 정도 지나면 회의를 잠가 버릴 수 있고요. 또는 대기실 사용 요 두 가지는 제가 아마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도 가능은 했어요. 한번 내보낸 사람은 다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능들이 좀 유사하게 회의실 잠금 기능 플러스 그 다음에 다양한 화면 공유와 채팅을 이 안에서 바로 설정할 수 있도록 컨트롤이 좀 더 쉽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아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비밀번호 설정을 꼭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왼쪽에 예전에 있던 초대가 지금 사라져서 다른 분들을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초대를 하느냐. 네, 여기서 하시면 돼요. 왼쪽 위에 여기 보시면 I자 마크가 있습니다. 이 I자 마크가 있고요. 요걸 클릭하게 되면 내 회의실 번호가 뜹니다. 저는 이 회의실을 이렇게 할게요. 저희 회의실 이름을 동원쌤의 재미진 줌 교수법. 제가 요거를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꿔서 보내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자, 바꾸게 됐고요. 동원쌤의 재미진 줌 교수법. 이 회의실 번호고요. 이 회의실 번호고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L을 보내게 되면 이 URL을 클릭해서 제가 한번 메모장에다 한번 붙여볼게요. 스티커 메모를 제가 하나 띄우고요. 네. 보시면 전체를 지우고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붙어서 링크가 가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는 아까 여기 있던 초대 메뉴가 사라지면서 참가자를 누르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나요? 네, 여기 오른쪽 아래에 초대가 생깁니다. 이 초대를 눌러서 URL 복사 또는 초대 복사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시는 분들과 지정된 인원들과 진행을 할 때는 URL 복사를 추천을 드리고요. 초대 복사를 눌러서 아까 그 메모장에다가 붙여봐 드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URL 복사라면 이게 바로 가게 되겠죠.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이 되실 거예요. 초대 복사를 하게 되면 회의 참가의 URL이 같이 가고 이 회의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같이 전송이 됩니다. 회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전송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린다면 이 비밀번호를 같이 전송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초대 링크만 보여낸다면 이 뒤에 이 패스워드, 요게 아까 비밀번호 4장이 다 돼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 뒤에를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어요. 여기도 똑같죠? 뒤에 비밀번호를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냥 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전송이 됐을 때 이렇게 전송이 되는 게 초대를 했을 경우고요. 이거를 URL만 복사했을 때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시작하실 때 내가 방을 이렇게 만들고 내 보안 세팅을 첫 번째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을 열어주세요. 회의실을 열어주시고요. 보안 세팅을 여러분 취향에 맞게 해주시고 참가자를 누르셔서 오른쪽에 초대를 눌러서 URL 복사 또는 초대 복사로 다른 분들을 초대하시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URL 복사와 초대 복사는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가 그냥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RL 복사를 해서 카톡으로 보내게 되면 지금처럼 링크만 갑니다.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고 그냥 이 링크로 들어오라는 저희가 홈페이지 방문하듯이 되는 거고요. 초대 복사로 하게 되면 이 방의 기본적인 설명과 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별도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줌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줌바리들과 광고들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또는 줌으로 회의를 초대할 때 많이 그렇게 하세요. 이 회의실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넣어서 홍보를 하세요. 근데 이건 누가 볼지 몰라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하냐?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철통 보안을 다 해놨어요. 네, 우리 집에 번호키로 된 거 2개를 딱 설치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밀번호를 적어서 그 옆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란 얘기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거나 귀찮으시더라도 참가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단톡방 지정된 참가자들이 있는 곳에다가는 저 링크와 패스워드를 공유를 해주셔도 좋지만 저희가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 또는 페이스북 공지나 게시판에다가 저걸 다 적어주시게 되면 누가 들어올지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꼭 부탁드리는 게 회의실 비밀번호는 오픈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와 아는 사람들에게는 오픈할 수 있겠죠. 네. 정리를 하면 보안 문제는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회사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또는 강의 또는 회의를 진행하실 때는 지금처럼만 세팅하셔도 줌바리들 또는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광고, 스팸을 뿌리고 가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래 재미진 줌 교수법을 진행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요청해 서 일단 줌에 대한 보안 세팅 방법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